라디오 자파명리 시즌2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낯선이고요. 강프로, 김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사실 왜 이렇게 미소만 짓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근데 사실 네. 우리 게스트로 나오는 우리 김석범 원장이나 네네네. 시선 선생이나 진짜 프로잖아. 네네, 그렇죠. 나도 대충 그게 묻어서 강프로 하려 그러니까. 선생님 책이 몇 건이신데. 어? 책이 몇 건이신데요. 에이, 뭐 책이 뭐 저희가 어디 선생님과 같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팬들이 막 자꾸 발장을 끼더라고요. 팬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네,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네, 훨씬 아름다운 목소리에 저희 벙커원 요원분을 섭외해 왔어요. 오늘 사연이 많은데 다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병든닭 요원이라고 그 벙커의 아주 숨은 에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병든닭입니다. 예, 정말 병든 목소리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막 리버브 넣고 이렇게 네네. 목소리가 막 이렇게 그 기계로 만진 소리 같다. 그죠? 근데 왜 병든닭이야? 닭띠입니다. 네, 오늘은 할 얘기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드디어 명리 심화편 책이 세상 났습니다. 세상에 나왔네요. 정말 뭐 그동안 책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럴 리가요. 이번 책은 정말 제가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네, 무려 450페이지. 네. 거의 500페이지 넘어갈 걸 만한 것 같다가 간신히 450으로 방어했습니다. 명식들이 좀 쪼그라들었더라고요. 네, 크기가. 그래서, 크기도 쪼그라들었지만 네. 명식을 한 30개 뺐습니다. 아쉽다. 그건 그러면 좀 별책 부록으로 제작이 안 되나요? 뭐 그건 뭐 또 다음 또 3편에 또 다음 건이 또. 마지막 3편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론과 관련된 거는 이제 이걸로 끝났고요. 임상 쪽에 가깝나요? 그렇죠. 3권은 이제 임상을 빙자해서 그냥 네. 제 삶의 에세이 같은. 선생님 2권이 지금 그러니까 나왔는데 명리로 쓰는 에세이 뭐 네. 이런 거. 2권이 나왔는데 벌써 3권을 공부하시네요. 그래서 이건이 사실은 이제 어제 나왔는데 네, 네. 그 소식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정세를 했다라는 참 벌써 2세가 들어갔다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초장 끝발 개끝발이라고. 아닙니다. 제가 이번 가을에 이제 이 촛불 국민의 대중문화사 책이 2권을 나왔는데 그렇죠. 굉장히 판매가 저조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제 전공이고. 웃어도 되나요? 그런데 참 그래도 뭐 지금 이 창조 경제 시대에 전혀 지금 문화 컨텐츠들이 굉장히 다 고전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굉장히 힘들고요. 공연 시장도 굉장히 힘들고. 뭐 현실이 뭐 영화보다 훨씬 더 재밌는데 재밌는 게 아니고요. 더 짜릿한데 겨를이 없는 거죠. 겨를이 없어요 진짜. 저부터도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부터 검색합니다. 왜? 또 일단 흐름은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분 단위로 뉴스가 바뀌어요. 그래서 참 일단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이렇게 책 나오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사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뭐 제 수업을 들었거나 인강을 보셨거나 또 우리 라디오 자파명리의 열혈 청취자시거나 그렇죠. 그러실 테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를 감사해요. 빌어서 정말 하루 만에 2세 이거 괜찮아요. 전 처음 듣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래서 일세를 뭐 한 1000부 정도만 하신 거 아니에요? 5,000부 찍었어요. 정말요? 그런데 벌써 하루 만에. 와. 그래서 보통 요새 3000부 하던데.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얘기 하려니까 너무 이상하다. 근데 앞으로 사실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어제 돌배 과장님이랑 저녁을 먹었거든요. 맛있는 거 얻어 먹었기 때문에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도 아직 안 읽어봐가지고. 하여튼 뭐 이번 책은 그냥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마음에 1권과는 드시나요? 달리. 네. 그것도 사실 1권 때는 제가 굉장히 아플 때 마무리를 해가지고 네네. 본문 내용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건도 지금 다시 새로 11세를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건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판을 찍었고. 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돌베개 책이랑 상의를 해서 네. 바로 이렇게 1건 개정판. 그래서 이제 아. 아주 디자인부터 내용까지 아. 혁신하는. 그리고 네. 이제 1건은 이제 나온 지 딱 1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네. 많은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이제 반응을 제가 접수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1건이 너무 생각보다도 1건이 저는 참 쉽게 쓴다고 썼는데 1건이 좀 어렵다라는 1건이 기초편인데 어렵다. 이런 반응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그걸 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쉽게 하란 말이냐. 네네.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네. 난 일개신문이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낯선 것이 불과한 것인데 네. 그 낯섦을 아직 극복하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면적인 개정판을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 갭을 짧은 시간 안에 좀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볼까 합니다. 아마 새해 첫 주는 또 이제 1권 개정판에 그 시간을 다 보낼 것 같고 네, 그리고 선생님 또 바빠지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책이 이번에 증세한 11세를 찍은 1권이 다 팔리게 되면 네. 개정판은 이제 아유, 개정판으로 선생님 그런 모셔놓겠습니다. 비밀을 누설하시면 지금 1권을 장바구니에 담아두셨던 분들이 기다리실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건 내보내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네, 되게 깨알 같은 네, 그런데 정보고요. 그 제가 명리학 책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 선생님 책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과 그리고 실제로 그 전에 그 나왔던 책들 중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이런 그 책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아니 뭐 그건 근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뭐 근데 이제 듣기는 좋네요. 네, 강원 선생님 너무 좋아하신다. 이 권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그 아주 예제들이 많아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뜻 보니까 이번 대선 주자 분들 이름이 네. 좀 보이더라고요. 저 거의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뭐 못 구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 또 대통령 선거 국면이기도 하고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 네. 또 역대 실패한 정치가들 네네. 국내외 정치가들의 명식을 좀 많이 자료로 했습니다. 하다못해 일본의 뭐 고이즈미 총리라든지 아, 네네. 클린턴 부부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케네디나 링컨 같은 이제 역대 예. 이름 있는 미국의 대통령들, 네. 뭐 미테랑 같은 프랑스 이제 대통령, 네. 뭐 이런 좀 뭐 물론 이제 뭐 정치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사업가라든지 예술가라든지 뭐 또 그 사회 활동가라든지 뭐 네. 막스나 앵겔스 같은 오. 혁명가라든지 굉장히 멀리 갔다 오셨네요. 예, 그래서 레닌의 시를 못 찾아가지고 제가 레닌은 못했는데 네. 시를 못 찾으셨고. 시를 못 찾아서 이 그리스 정교 쪽은 기록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엄청 그 다양한 분들의 명식을 보면서 이론적인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심화편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심화편부터는 이제 좀 구체적인 명식들을 보면서 단순히 어떤 이론이 아니라 네네. 근데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어떻게 어떤 이 명식들과 실질적인 어떤 삶 사이의 관계를 네. 좀 더 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근데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선생님. 적천수 같은 고서를 보면 그 실제 이제 격국 같은 거를 설명을 해주면서 예전에 이렇게 살다 가신 분들의 명식들을 얹혀놓잖아요. 이게 이제 한 몇십 년 후, 몇백 년 후에 그런 고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아닌가요? 이제 사실은 이런 그 기존에 유명한 이제 이런 바 위인급의 명식을 사례로 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결과론적으로 꽤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예. 이런 세미나 하시면서도 계속 제가, 강조하시죠.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그냥 참조만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금형식으로 산 사람이 역사상 수천 수만 명이 될 텐데 네네. 전부 다 링컨처럼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의 사례로 사고해야지 이것을 네네. 그 사례를 어떤 하나의 그냥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시켜서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견강부회 어려운 억지로 말 나왔습니다. 억지로 틀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조심해야겠군요. 그러면 셀프 광고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좀 더 하면 안 되나? 2차 라디오 철공수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목에 관한 제보를 저희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이. 스압이라 그러나요? 스압주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크롤 압박이라고 아주 그냥 막 스크롤을 한도 없이 내려가야 끝이 보일 정도로 댓글이 길게 많이 달려가지고 난독증이 있는 저로서는 정말 굉장히 힘든 대본이었고요. 사실 그동안에 이때까지 우리가 시즌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테마에 집중적으로 많은 댓글이 달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네. 나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어떻게 하지? 그냥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많이들 남겨주셨고 그 중에서 저희가 좀 같이 공유하고 또 선생님 두 분 선생님께서 언급 조언해 주실 것들이 좀 있다 싶은 것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개진아 커피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목이 없는 자신과 목이 과다한 동생분의 어릴 적 이야기를 살짝 적어주셨어요. 성별을 이제 따로 알려주시진 않아서 남매인지 자매인지 형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개진한 커피님은 지장간까지 깨끗이 목이 하나도 없고 동생분은 목이 사주에 5개라고 예, 구체적인 뭐 생년월일시를 남겨주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하십니다. 개진한 커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질문을 하지 않고 누가 굳이 가르쳐주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 딱히 궁금한 것도 없으셨대요. 근데 그에 반해서 동생분은 엄마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많냐고 혼을 내실 정도로 계속 뭘 물어보고 그리고 뭐 항상 뭔가도 직접 경험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그리고 심지어 이제 초등학생 때 장래희망이 여자 대통령. 그 얘기는 왜냐 공부도 너무 잘해서. 그것도 있어요. 공부도 잘하셨고 상도 거의 쓸어오셨고 그리고 여자 대통령이 꿈이셨다고. 뭐 지금 상황에서 여자 대통령이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약간 그분은 아니시겠지. 그분은 설마. 아니시죠. 예. 아니신 것 같고요. 설마 박지만 씨가 보낸 건 아니겠죠? 아니죠. 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목이 없고 많고의 차이만으로 나타났던 어떤 성향적 다름은 아니었겠지만 예,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목에 아주 지장간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비목 명식과 과목 명식의 차이가 이게 뭐 남매간인지 자매간인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에 참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면은 그걸 떠올리면 된다. 정말 호기심으로 가득 찬 초롱초롱한 그 꼬맹이, 네네. 꼬마 아이,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목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한다면 야, 목은 저거 뭘까 저거는 왜 저래서 이렇게 될까? 오죽하면 어머니가 화를 그렇죠. 내시겠. 저걸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잘 경험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집안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납니다. 예, 막 분리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목은 또한 이제 그 호기심과 더불어서 이상이거든요. 이상주의. 네네. 그래서 이제 이상주의적 경향의 어떤 정치가나 사회 활동가들에게 많이 보이는 모습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호기심으로 그치지 않고 뭔가 정말 자기가 포함된 이 세계에 어떤 좀 멋진 세상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이상들이
여자 대통령 이런 꿈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참 사회에 좋은 사람이 되겠네요. 필요한 사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좌절을 당하면 굉장히 내상도 큽니다. 그 이상이 사실 또 이제 너무 엄연한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혔을 때 이 목은 또 굉장히 섬세하고 여린 감수성이거든요. 특히 이제 인간적인 배신을 당했을 때, 이때는 굉장히 그 타격과 후유증이 오래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진아 커피님은 목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는 데는 너무나 이게 아주 좋은 임상이 그 가족 안에 있으셔가지고 체화가 빠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은 필라이프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생년월일시를 남겨주셨어요. 1979년 3월 21일 인시 남자분이시고요. 물론 양령입니다. 김인현, 정묘월, 정해일, 이민시 생이십니다. 관련해서는 병등단님이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팔자를 들여다보면 목이 두 개인데요. 천간에 정임 한목, 지지에 인해 한목, 해묘미 삼합까지 해서 막 녹색 동그라미가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유시무종이나 자존심이 세고 독립심이 강하고 이런 부분은 목 성향과 상당히 일치하신다고 하는데 강원 선생님 이런 경우는 목 과다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정말 이렇게 목에 딱 눈으로 보이는 것은 두 개밖에 없지만 네. 지지가 해묘미 삼합이 되죠.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가 임목. 네네. 또 임목은 또 인해 한목을 하니까 네. 지지가 완전히 목바다다. 이 목편인으로 그냥 쭉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천간에서도 네. 시간의 임수가 정임합을 하고 네. 목으로 갈 경향이 있으니까 이 임수도 거의 목으로 지금 굉장히 그 강렬하게 이동하려는 지금 그런 요소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 뭐 목전황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실 저는- 수도 있지만요.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정임 한목이 정확히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정화가 하나 더 있어서 나눠 가져서 쟁합이 됐기 때문에 쟁합. 정확히 되지 않은 데다가 네. 그 신강한 사주인데 이렇게 목이 쭉 이루어지게 되면 네. 신강한 경우에 이제 일간이 강하면 네네. 일간이 강하다는 것은 가령 이제 월지를 일간이 등령했다든가 네. 그다음에 월간이 또 정화가 있어서 다시 이 정화를 지키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정화가 능히 그 목에 대항하지는 못해도 대치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목전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연간 기토 역시 정화로부터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 전체 힘으로 가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목이 굉장히 과다하다. 전환까지는 아닌데 과다하다고. 예, 볼수 굉장히 있어요. 과다한 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신강한 이제 점수상으로는 중화 같지만 굉장히 신강한 힘이 되겠죠. 대부분이 거의 이제 지지가 인성으로 쭉 합의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과다한 그 목인성을 설기시켜주는 네. 식신기토와 네. 그리고 이제 금재성이 이제 용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이런 그래서- 거는 진짜 보기 어려워요, 선생님. 네, 굉장히 어렵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필라이프님께서는 이제 재성인 금기운이 사실은 네. 굉장히 지장간에도 없을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실속도 없고 또 남자니까 재성이 여자에 해당하니까 이제 연애에서도
네. 진척이 좀 네, 어렵다. 말미에 뭐 금기운이 저는 없으셔가지고 음. 그런 얘기를 좀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 음. 내용은 저희가 또 금에 관한 부분을 또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때 또 좋은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또 보면 15, 25 될 때 계속 을목, 간목 네네. 지금 가뜩이나 목이 과다한데 목 기운이 너무 들어와서 네. 굉장히 지금 목이 과다한 상황입니다. 상황이었고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개해 대운으로 이제 바뀌신 거죠. 계대운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네. 이 경우도 이 목과 대치하고 있는 정화가 대치는 아니지만 일단 목의 기운을 슬기시키고 있는 정화가 네. 또 개수가 들어서 충을 해서 정화의 힘을 좀 어느 정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목의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을 와, 진짜 어렵네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해수도 사실은 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또 인해 한목이 되기 때문에 사실 35의 개해 대운도 사실은 거의 목의 기운의 연장이다. 네. 아, 이게요? 라고 또 봐야 됩니다. 미쳤어. 예. 또 4호 임수도 정임 한목이 되기 때문에 또 목의 대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힘듭니다. 분명히 임수인데 이게 목이란 말이죠. 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네. 근데 또 전황은 아니시라고 하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이 55, 65, 75, 85가 드디어 이제 이토록 원하는 토금의 금토의 기운으로 쭉 흐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는 이제 과다한 인성을 잘 컨트롤하고 혹은 과다한 인성을 오히려 반대편으로 완전히 써내는 쪽으로 집중을 한다면 오히려 훨씬 더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또 대운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진짜 어려운 명식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또 소개드릴 댓글은 10살님이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1982년 7월 10일 사시생이시고요. 남자분이십니다. 임술년, 정미월, 가보일, 기사시. 먼저 힘없는 저 같은 목 일간도 목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셨고요. 일단은 목의 특성이랑 저와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일 자체보다는 인간을 중시하고 계획은 잘 세우나 끝이 조금 흐지부지합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으니 인간관계 면에서 좀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중요시하지만 극신약이라서 그런지 사람 만날 때 조금 힘이 들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면서도 그래도 사람 관계가 모든 일의 근본인데 억지로라도 만나야지 조금 참자 이런 생각으로 회식이나 모임에 나갑니다. 사람들은 저와 같이 있는 게 참 편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잘 맞춰준다고 하네요. 그러나 저도 한 성깔은 있는 편이라 진짜 안 되겠다 하면 한마디씩 하곤 합니다. 단 이상하게 가까운 가족들한테는 좀 막대하고 신경질을 평소에도 잘 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 인간관계 중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이번 봄에 하여서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내보다 어머니가 왜 좋을까요? 교대 근무라 낮에 시간이 많이 나는데 아내가 맞벌이라 집에 없어서 혼자 있을 때면 어머니 뵈러 자주 갑니다. 아내는 너무 자주 가는 게 아니냐고 타박을 주고요. 평소에도 맛있는 걸 먹으면 어머니 생각이 계속 납니다. 왠지 약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혼 전에는 제가 참 많이 챙겨드리곤 했는데요. 이것도 목과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노조가 강성인데 전 매일 여기 참여도 하고 다른 직원이 안 가도 저는 꼭 파업에 참석하는 편인데 이런 것도 목의 성질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이건 우리 김프로도 이렇게 굉장히 하실 말씀이 굉장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제 얘기부터 먼저 하면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굉장히 극신약인데 일단 두 가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하죠. 이 감목이 너무 이렇게 화의 기운에 화토의 기운으로 거의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감목이 참 감목의 성격을 지키기 힘들 것 같아 보이죠. 지지에도 이렇게 막 화발해서 온통 불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간목이 미월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을목. 네, 을목이나마 을목이지만 네.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네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명식의 하이라이트는 연간 임수입니다. 이 임수가 용신이면서 네. 이 굉장히 뜨거운 여름날에 이 그야말로 이 사오미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이것도 또 방합이네요. 오늘 완전 뭐 해묘미 사오미 뭐 합 공부하시기 좋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건 완전히 뭐 자결하는 그 여름 때의 목이니까. 네. 소나기 같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물을 식혀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있던 연간 임수가 아주 환상적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게 약 개수였으면 네. 임수인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런 이 거 상태에서는 아닌가요? 임수가 훨씬 그죠. 좋고요. 이럴 때는 개수라도 아쉬운 만큼 써야 땡겨 써야 됩니다. 되구나. 네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임수를 생해주는 금의 기운이 좀 이 임수 주변에 없다라는 게 조금 네. 아쉽습니다만 또 이렇게 그 이 대운이 임수가 금으로 또 흐르네요. 정임합을 하기 해서 네. 또 목의 기운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명식상으로는 극신약하지만 네. 이 목의 성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임수로부터의 지원도 받으면서 또 정임합을 해서 또 목의 기운을 굉장히 이제 꽃피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간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일간인 간목은 또 시간 정제하고 또 합을 하죠. 네. 갑기 합을 해서 또 뭐랄까 이렇게 힘을 빼앗기는 것도 아예 합으로 묶어버림으로써 막고 있습니다. 극하느라 기운을 뺏기지 않고 합을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죠. 에너지를 머금고 있군요. 일단 우리 편이라고 쳐 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천간은 기본적으로 간목의 힘이 쫙 그 관철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점수만 극신약이시네요. 네, 점수만 극신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의외로 이렇게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더욱 더 간목의 기운이 더 이렇게 잘 건강하게 좀 이렇게 발현되는 발현되고 게-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드리면요. 네. 이제 이번에 아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아내분에 대한 그 명식은 없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그 아내에 해당하는 이 기토 정제가 자세히 보면 정제와 편제 재성이 굉장히 강한데 네. 미토도 사실은 오미합을 하고 또 오술합을 해가지고 또 천간의 기토도 각기합을 해서 네. 다 재성들이 합으로 다 묶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그 토의 기운이 네. 자꾸 이렇게 화의 기운으로 이제 향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내가 맞벌이라고 하셨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왠지 아내가 굉장히 어리게 느껴진다든가 부인이 동생이나 자식처럼 느껴진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목이 갖고 있는 측은지심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일주가 갑오 상관이거든요. 네. 이 상관은 뭐냐면 정의감의 힘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약자에 대한 굉장한 또 이 보살핌의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간목의 그 기본적인 측은지심과 네. 오화 상관의 이 힘이 모여가지고 네. 이제는 약자가 되어 가시는 날이 갈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 보살핌의 기운이 너무 이렇게 강해지는 거죠. 또 상대적으로 뭔가 또 아내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어리게 느껴진달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본인이 좀 균형을 좀 억지로라도 잡으셔야 해요. 근데 그런 기질로 흐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자연스럽긴 하지만요. 아내가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거나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굉장히 성실히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 타박을 하시고 계시다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이 35 경술대원으로 들어가는데 조금만 지나면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혹시 자신의 아내를 너무 이렇게 가볍고 쉽게 혹은 너무 어리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근데 이분이 어머니에게 끌리는 것은 사실은 이런 간목의 승진이나 오화상간의 승진뿐만 아니라 이 임수가 이분에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 용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원천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절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너무 네네.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정신과적으로는 어떤가요?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네. 이제 지금 신혼 초지만 네.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독립까지 성취를 해야만 건강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건데 네. 지금 이렇게 어머니를 자주 찾아가 뵙고 그런 거는 이제 혼자 살 때는 좋은 일이지만 지금 이제 부인과 같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알력이 생길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진다든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지금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신혼 초에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거는 의사 선생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경험자로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의사로서도 이야기하는 건데 네네. 신혼 초에 그 배우자에게 서운함을 안겨준 경우에는 네. 그게 이제 결혼 생활 20년, 30년이 지나도 후유증이 나중에 그게 당신이 결혼 초부터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식의 공격의 빌미를 계속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향후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고 싶으시더라도 좀 참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정신과적으로 고부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머니 편을 들면 안 됩니다. 부인 앞에서는 무조건 부인 편을 들어야 되고 네. 어머니랑 단둘이 있을 때는 어머니 편을 들어야 되고. 어머니 편을 들어야 됩니다. 노여움을 좀 그럼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같이 있을 때도 네. 그러니까 나는 독립한 자식이라는 느낌을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제 이 경쟁 구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이미 좀 기분이 어머니와 나쁘실 것 아내 같아요. 사이에 경쟁 구도가 발생을 하고 그 사이에 끼게 되면 웬만한 남자들이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자꾸 회피하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상황을 네. 또 회피하다 보면 문제를 더 키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혼 초에 제일 그 남자들이 그 잘 몰라서 꼭 반대로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 만나서는 자기 부인 편 들고 부인 만나서는 자기 어머니 편 들고 그렇게 대부분 하거든요. 한 결혼 10년쯤 지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이미 늦었겠네요. 그때. 지금이라도 네. 아직 제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드린 거를 꼭 명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문제 이제 문제 이분이 네. 이제 일지와 월간이 다 상관이 이제 이 관통에 있어요. 이 관통이 그야말로 이제 천간에 투출하고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의 힘이 사실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화상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노조도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본인한테는 것이 정말 진실된 마음이어도 이제 특수 관계인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누구랑 결혼한 거야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냥 저 사람은 그냥 효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마마보이 아니야? 완전 엄마의 뭐 완전히 치마골에서 벗어나지 아직 못한 유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어요. 네. 왜냐 그 감정의 그 파동이 굉장히 큰 분이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노조에도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강한 거는 뭐냐면 바로 그 이 화의 기운, 목과 화의 기운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하지만 이제 운동권의 화, 진보의 목 이것이 이제 이분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모여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것이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해서 나온 결론으로 노조에 열심히 참여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네네. 나가야 되는 거고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이분한테는. 왜냐면 그건 정말 생애의 디폴트 값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본.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사회생활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운이 이제 가족, 네. 특히 이제 고부 간의 문제가 되는 부인과 그 엄마의 문제 이럴 때 남자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 문구가 되게 독특해요. 어머니 생각이 계속 납니다 하시고는 왠지 약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생각이 전형적인 그러니까요. 화상관의 생각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인은 그럼 나는 약자 아니야? 씨발 나는 하루 종일 나가서 나도 일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 형평성을 상실한 겁니다. 아니 저는 그리고 결혼을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네. 그 어머니도 여성이고 아내도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성과 대화를 나눌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남자들이 대화하는 방식은 논리적인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이고 원하는 상황을 얻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고 옳은 방향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감정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설득은 절대로 이 고부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논리적 접근보다는 항상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내한테는 당신 때문에 내가 편하게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는데 당신 너무 고생이 많아 나 때문에 이런 식의 감정적인 접근을 해야지 내가 부모한테 어머니한테 그런 것도 못해 하면서 이렇게 따지고 들면 네. 화가 나는데요? 절대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낮에 시간이 많으시다면 물론 어머니한테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도 뭔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네. 콩알로 하트 박아가지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어머니에만 너무 포커싱을 하시면 아내로서는 상당히 좀 거시기할 것 같거든요. 진짜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누구랑 결혼한 거야? 나 속은 거 아니야? 막 나 진짜 실제로 가보일주에 이렇게 화와 목이 많은 제 제자가 결혼해서 거의 이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분만큼 그렇게 효자는 아닌데도 네. 또 경상도 출신이고 해서 부모를 좀 심하게 챙겨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의 문제는 장모는 안 챙겨. 시간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제 제자의 마누라가 뚜껑이 열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대사가 제가 아까 우리 나선이 말한 대사가 내 말이야. 내가 만드는 말이 아니고 내 제자의 부인이 한 말이에요. 내가 누구랑 결혼한 거야? 너 엄마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냐?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 엄마한테 잘할 수 있어요. 자기 부모한테. 네. 그러면 장모한테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3분의 1만 신경을 쓰였어도 사실은 이 부인은 그냥 오히려 고마워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근데 장모는 막 뒤에서 욕하고. 아이고 어. 하셨네. 근데 사실 장모 내가 볼 때 욕 먹어도 싸. 근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 순간 이제 모든 정치적인 정당성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해결한데 결과적으로 잘 이제 극복을 했는데 네. 결혼 초기에 굉장히 심각했어요. 아 근데 애사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뭐랄까요? 아 이제 남자분들 힘드시겠어요. 여기도 잘해야 되고 저기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내 세대를 기준으로 우리 아버지 세대 네, 촛도 가진 거 없으면서 황제처럼 군림했던. 맞아. 우리 엄마는 정말 몇백 번이 이혼해도 되는데 그걸 또 못 해가지고 계속 그냥 그걸로 그 시대로 이제 남자들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린 좆된 거야. 아 근데 제 생각에는요, 자기 아버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잘 보고 어떤 아들이 자랐다면 좀 이걸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시대는 바뀌었는데 자기는 이 뭐랄까 이게 없는 거예요. 본보기가 없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할 줄을 모르는 거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런 것들이 가장 그 단적으로 드러날 때가 명절 때 아닙니까? 남자들은 전부 다 TV 보고 화투 치고 자고 TV 자고 그 말로만 전좀 갖고 와라 갖고 가라 내 가라 갖고 와라 이런 소리라서 하고 근데 정말 그 어떤 집에서는 명절 때 남자들이만 일을 해요. 와우 어딘가요? 총각 없나요 거기? 근데 그게 참 대단한데 거기에 어른이 왜 나무 싣고 데려와가지고 명절 때까지 고생을 시키냐. 그래서 힘든 일 전부 다 아들들을 시켜. 자기 이제 부인부터 며느리들 다 시게 하고. 전을 붙이시나요? 그럼? 그리고 이제 아니 그분이 그 어른이 직접 전을 붙여. 그 어머. 아들이 어떻게 해? 그거 해야지. 아, 그래서 힘든 거 그냥 물론 음식이 서툴고 엉망이 되겠지만 네. 그걸 갖다 아예 그냥 법칙으로 정해놔 버렸어. 와. 명절 때는 남자들이 다 음식을 하고 설거지 남자들이 다 한다. 네. 그러니까 의사들은 TV 보고 화투치기 한다. 오. 그리고 여자 집에 일찍 보낸다. 오. 명절 당일날. 오. 오. 그러니까 차례만 지내면 네. 빨리 너 집으로 가 해가지고 이제 친정으로. 남는 아들 없나요 거기? 그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45이야. 괜찮은데요? 괜찮아? 네, 좋은데요? 한 명 이혼시켜? 아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사람의 그 컨셉이 바뀌면 리더 그러니까 리더십이죠. 리더의 컨셉이 바뀌면 얼마든지 굉장히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참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점에서 낯선 말이 맞아요.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맞아요. 보고 자란 거라고는 못된 것만 보고 자라가지고. 맞아요. 열사님 화이팅이고요. 왜 10살인지 모르겠네요. 열사님 여튼 화이팅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또 저희가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또 너무 또 심취해가지고 네 번째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이트한 삶님이 남겨주셨고 여자분이십니다. 1979년 10월 24일 해시생이시고요. 김인현, 갑술월, 갑자일, 의뢰시. 사연은 병든당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태어난 시가 저녁 9시 30분 언저리인데 주로 30분 이후로 해서 명식을 넣는데 이전으로 하면 시의 천간도 간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러 갔더니 9시 30분 이후가 맞다네요. 어떤 게 더 나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간에 갑이 3개가 뜬 걸 보고는 얼마나 놀랬던지. 저는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고요.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다행히 일을 시작하면 끝을 꼭 봐야 직성이 풀리는 편이고요.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주로 비주류의 사람들을 챙기는 편입니다. 반대로 관리자에게는 제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까지는 관리자분들이 저를 많이 믿고 예뻐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조금 무서워하시기도 합니다. 자존감은 제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높은 편이고요. 사실 저는 원치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좀 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해결하지 못하고 매번 반복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인데요. 저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면 이성이건 동성이건 상관없이 푹 빠져듭니다.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좀 과잉해서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은 항상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 제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챙겨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물며 제가 자신을 챙겨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라도 너무나 당연하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는 저보고 일 잘하고 판단력 빠르고 똑똑하다고 칭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칭찬이 언젠가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저에게 일을 슬그머니 넘기는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요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에 시달립니다. 사실 저는 무언가 기획하고 일하는 것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에 몰입하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너가 잘하니까 이것도 해! 라든지 친해서 챙겼던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생기면 저도 모르게 청개구리 기질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저에게 요구하는 친한 사람들을 공부한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고 새롭게 알게 된 동성 사람들 중에서 저에게 좀 더 친한 관계를 요구하면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주어진 일 외에는 나서서 일을 해결하거나 돕지 않습니다. 이러는 제 스스로가 정신병적인 것 같지만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표정 관리 못하는 제 스스로가 싫어서 요즘은 거의 혼자 지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거나 외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성향이 제 명식 때문인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정신병은 전혀 아니고요. 다행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는 어렸을 때 지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네. 어릴 적 그 형제 관계에서 경쟁하는 구도에서 그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경쟁이 있었을 겁니다. 어이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의 영향으로 네.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내가 누구한테 잘해준다는 거는 네네. 뭐 어떤 이야기냐면 나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사람한테 잘 해주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대가가 안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가가 안 오면 거기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상대방이 하는 행동들이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죠. 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상시에 그 사람이 그냥 평상시에 했던 행동들도 별로 좋지 않게 보일 가능성도 많고 갑자기 미워지는 거네요. 별로 썩 인간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착취적인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면 네. 어떤 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감 강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인정, 사랑을 외부에서 취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항상 인정을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항상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많은 부분을 성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취감을 상대방을 통해서 인정받는 걸로 성취감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스스로 인정하는 마음 그걸 이제 키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잘해줄 때는 잘해준 다음에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성경에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불교에서 삼륜청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상대방한테 필요한 걸 줬을 때 삼륜청정 세 가지가 청정해지려면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준 물건도 없어야지 청정하다고 하거든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뭐를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거나 잘해줬을 때는 내가 잘해줬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시고 그게 잘 안 되면 뭐 종교를 가지고 계시면 부처님이나 하느님께서 해준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과 관계를 시작할 때 오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오버를 해서 잘해줬을 때도 잘해준 다음에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내가 또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주의를 주게 되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하는 게 두렵다고 칭찬받는 게 두렵다고 그러셨는데 칭찬받는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칭찬받는 거를 즐기십시오. 즐기시고 그 대신 거절할 거는 정확하게 거절하십시오. 거절을 잘하는 것도 인격 성숙의 척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부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그 칭찬을 받는 건 사실 기분 좋은 일인데 그게 이제 칭찬 밑에 깔린 게 일을 슬그머니 본인에게 넘기는 것 같아서 피해의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건데 뭐 거절할 만하면 거절하시고 당연하죠. 칭찬은 칭찬대로 받아들이시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좀 건조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 갑갑병존에서 오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목과 목이 만나면 네. 서로 사실은 이제 다툽니다. 어.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이 들판에 큰 아름드리 나무가 바짝 붙어서 두 그루가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힘들죠. 깝깝하네요. 일단 풍경이 깝깝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감목들은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목과 목이 만나면 진짜 우리 그 시인과 촌장 노래대로 내 속에 내가 너무너무 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9시 반이라고 해서 이제 어디 가서 보니까 을해시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갑술시일 것이다. 갑갑병존이 아니라 갑갑갑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놀라셨다는데도요? 지금 이분이 지금 그 라이탄 삼님께서 네. 자기 삶을 지금 이렇게 서류상으로 서면상으로만 전 최소의 정보만으로 볼 때는 갑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이제 갑이 세 개가 이렇게 쫙 깔리게 되면요. 네. 이게 왜 사람들이 자기한테 일을 맡기는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일을 잘합니다. 깔끔하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돼.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하다못해 자기 집에 현관에 들어갈 때도 구두를 놔도 이렇게 딱 직각이 되게. 딱 이렇게 평행이 되게 놓여져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옛날 적과의 동침 보면 네네. 수거리 왜 나란히 이렇게 딱 안 맞았다고 마늘 줍해잖아요. 그래요? 이거 갑갑갑이거든요. 나쁜 사람이네요.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 성향인 겁니다. 네. 그럼 때리는 건 아니지. 이래. 그냥 영화처럼 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게 꼭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저처럼 막 이것저것 막 휘리고 다니는 사람들에 비하면. 네. 그리고 또 자기 명예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감목은 정말 오로지 명예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뭔가 뭐 그래서 김선생 이거 김관장님 이거 좀 어떻게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지가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도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무능하게 보일까봐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막 권력 문서를 막 그쪽도 공부를 해서라도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그런 뭔가 자기 만족에 가까운 이거 내가 잘 못할 있구나. 일이니까 야 나도 그거 잘 몰라 하면 될 것을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이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못하는 것 같이 지가 집에서 몰래 공부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피곤하죠. 본인은 피곤합니다. 각각가면 좀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갑술시라는데 확고하고 또 이분이 근데도 의기를 명확하게 말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준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말을 잘한다는 얘기죠. 말을 잘하는 건 갑술입니다. 김성주 아나운서처럼 갑술. 이 갑술은 또 이 언변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언변이
그냥 겉만 번지르한 언변이 아니고 실제 내용을 갖추고 있는 언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분은 을해시가 아니라 갑술시다 네. 라고 지금 일단 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갑술시라면. 선생님 좋은 얘기를 잔뜩 하셔놓고 지금 갑자기 심각한. 왜냐하면요, 이게 갑술시가 들은 순간 네. 자수가 고립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토. 예, 일지자수가. 그러니까 이게 해수가 옆에 있는 거랑 만약에 이분이 을해시면요, 이거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이런 일로. 아 네네. 그리고 을해시면요, 적당하게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유두리도 좀 부리고 제낄 거는 제끼고 무시할 거는 무시하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안 받고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게 갑술시예요. 그래서 이 자수가 생각이고 머리의 생각의 여유인데 네. 이게 점점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특히 아마 제가 볼 때 30한 5세 지금 무인대운인데 네. 아마 2013년 말에서 14, 15년에 와서 이 정세가 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네. 왜 그러냐, 이 일지 자수 정인 이 안정감 여유 있는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네. 근데 대운상 수가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수의 기운을 보충하고 창조해야 돼요. 자기 능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이제 하려면.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일간이 강하고 재성이 충만한 경우이므로 사회적 활동의 능력에 있어서 성과는 굉장히 크게 얻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네네. 쉽게 말해 승진도 잘하고 평가도 좋고 예. 되는데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만약 이게 좀 견디기가 좀 더 힘든다면 이사나 이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수 기운이 굉장히 강한 땅으로 바닷가 쪽으로. 뭐 이렇게 뭐 한강변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아예 인천 막 이런데요. 예, 뭐 이런 뭐 꼭 바닷가가 아니더라도 네. 뭐 어디 사시는지 모르니까. 너무 이차원적으로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이제 좀 수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이사를 한다든가 또 이제 그 수의 기운이 강한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수영을 한다, 똑같은 운동을 해도 뭐 수영 같은 걸 한다든가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영화라든지 이런 상상력을 좀 풍부하게 만드는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픽션의 어떤 그런 그 장르들을 좀 많이 그런 것도 많이 수기운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역이나 그 다시마 이런 김 같은 해조류들 있잖아요. 네. 이런 해조류들로 이렇게 국을 좀 많이 끓여서 드시면 이것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안정감을 갖다 주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시가 정확치가 않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갑술시라고 거의 확신이 들고 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이 달란트는 최대한 보존하고 예. 자신의 이제 그 약한 지금 고리가 이제 이 수가 되기 때문에 이 수를 좀 최대한 방어력을 키우는 거. 또 이분도 이제 이 자수가 이제 결국 핵심입니다. 이 용신이기 때문에. 근데 용신이 유정하게 일제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이게 고립의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피폐한 상태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의 특단의 자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좀 거리를 좀 이제 요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주변에는 너무 이렇게 자기한테 엉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핑계를 대면서 지금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네. 이건 좀 별로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계속 왜냐하면 만나요. 이분은 사실 재성이 너무 과다하거든요. 갑술이면. 그럼 이 재성을 좀 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재성은 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와 네트워킹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오히려 더 필요해요. 여기서 자꾸 뒷걸음을 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것은 좀 써서 없애야 되는 경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과감하게 써서 없애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재테크 같은 데도 좀 이렇게 몰두해 볼 필요도 있고요. 아이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심들을 두고 또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사실은 제일 큰 장점이 그 관계가 나중에 자기의 재산이 됩니다. 예. 그 관계를 충분히 활용하셔야 되고요. 근데 어떤 쪽 영역의 일을 하신지를 모르니까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자수를 보호하고 강화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래서 사실 이분 명식이 심플하거든요. 네네. 심플하고 강렬합니다. 네. 그러면 이 강렬함을 굉장히 큰 매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지금 5부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음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의 명식에 목이 몇 개며 있으며 없으며 많으며 작으며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반복적인 문제가 이 목에 문제가 있는지 포커싱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의외로 저희가 지금 자수가 고립이 되게 되는. 예. 당연합니다. 이 간목의 문제, 간목일 때는요 자수의 존재. 이 목을 키우는 게 수기 때문에 자수가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발현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우리 그 뜨거운 그 사오미 그 방압의 간목 같은 경우는 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았습니까? 이게 거의 사실 원국 임수 자수가 이 간목을 지배하는 거예요. 원국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잘생겼지만 이제 이 자수가 너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또 대운에까지 무토가 왔으니 더 힘들죠.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 수를 무토가 거의 더 뭐냐 파묻어 버리려고 하니까. 근데 뒷걸음 치지 마시고 어쨌건 그 김프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는 걸로 그리고 좀 수에 관련된 것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들도 좀 겸비하셔야겠네요. 근데 지금 30대시기 때문에 아직 40대가 안 됐잖아요. 이때는 재를 풍요롭게 쓸 나이입니다. 60대 가서 재성 못 쓰거든요. 힘들어서. 이 30, 40대는 이 재관을 풍부하게 써야 돼요. 이게 이제 사회적 활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화이팅입니다. 라이트 한삼님. 라이트 닉네임들을 보면 약간 이렇게 뉘앙스들이 느껴져요. 느껴져. 전혀 라이트하지 않아. 네, 그러면 5번째로 댓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썸머메일님이 남겨주셨고, 요 댓글도 상당히 신기한 특수관계입니다. 결혼을 하신 부부 사연인데요. 남편분은 목이 많으시고 와이프분은 목이 없으시고, 요런 사연입니다. 남편분이 양력 1975년 8월 24일 사시생이시고요. 아내분은 1983년 아이고 나이 차가 좀 나시네요. 1983년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네. 저보다 어리세요. 1983년 4월 18일 신시생. 그래서 남편분은 을묘년 갑신월 이민일 을사시이시고 아내분은 개해년 병진월 병자일 병신시 생이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방송 듣고 저희 부부의 사주가 정확히 목의 과다와 결핍에 해당하여 글 남깁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목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를 일심동체로. 야, 이것도 재밌네. 네, 아니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가 봐요. 겪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겪고 계세요. 보시다시피 남편은 원국에 목만 5개입니다. 반면 아내는 원국에 목이 전혀 없고 지장간에만 갑과 을이 미약하게 하나씩 보입니다. 앞서 방송에서 경추와 요추가 모두 목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요. 지난 11월 중순 아내의 요추에 허리 디스크가 발병했고 일주일 뒤인 23일에는 남편의 요추에 허리 염좌, 다시 일주일 뒤에 12월 2일
아내는 경주의 대상포진이. 어우 진짜 아프겠다. 경주의 와, 대성포진이면. 저 경주의 대상포진 또 처음 들어봤네요. 남편과 아내 모두 평소 허리에 큰 문제가 없었던 터라 아주 당황스럽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명리학적으로 뭔가 있겠다 싶어서 고민해 보던 참이었습니다. 11월 6일까지 있었던 강한 유금의 기운이 아내의 미약한 목 기운을 강하게 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단 드는데 목 과다인 저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로 너무 다른 명식을 갖고 계신데 거의 같은 종류의 병이 발병을 동시에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11월에 둘이 같이 한약 10전 대보탕을 먹으셨다고 이게 무슨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찾아보니까 10전 대보탕은 몸에 열을 올리는 작용을 한다더군요. 따라서 강한 화기가 금기를 녹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척추를 금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제가 목이 과다인데 방송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호기심이 많습니다. 전기니 수도니 이것저것 혼자 잘 고치고요. 만드는 것 좋아하고 배우는 것 좋아하고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음식에 항상 도전합니다. 길고양이 밥도 가끔 몰래 챙겨주고 벌레나 식물 하나도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일을 놓고는 항상 사람을 선택했고요. 그런데 인간관계 부분은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릅니다. 혼밥, 혼술 너무 좋아하고 친구의 필요를 못 느낍니다. 혼자 너무 잘 놉니다. 특히 집안에서요. 아내가 최고의 친구인데 아내만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는 딱히 사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를 느끼질 못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그나마 두어 명 있던 친구들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죠? 일부러 싸우신 건가요? 그리고 만나면 피곤해요. 물론 마음에 딱 맞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더군요. 술자리에서 술보다 사람이 더 좋다는 말을 이해 못합니다. 강원 선생님은 사람들 만나서 스트레스 푼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람 만나면 100% 스트레스 더 쌓입니다. 밖에서 사람들이랑 술 먹고 집에 와서 혼자 혹은 아내와 맥주 한 캔 해야 스트레스 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접니다. 목 과다여서일까요? 대인관계가 좋지 않지만 히키코모리는 아니에요. 일과 관련한 대인관계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고 사적인 관계는 맺을 필요를 못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옆집 아저씨나 아랫집 할머니, 단골 빵집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더불어 저에게 목은 식상인데 왜 식상이 발달하면 말 잘하고 가르치는 직업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도 제가 하면 진지한 법정 분위기가 됩니다. 가르치는 것도 진짜 못합니다. 제가 아는 걸 남에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학생 통제도 안 되고요. 옛날에 제가 토익 점수가 잘 나와서 그걸로 영어를 좀 가르쳐 볼까 하고 학원에 면접을 갔거든요. 점수 보여주니까 원장이 아주 좋아하며 시강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강의를 했더니만 원장이 궁서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니 앞으로 강사할 생각은 꿈에도 말고 그냥 집에 가라고 했다고 하십니다. 아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다가 부부싸움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나서서 가르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꼭 가르쳐 달라기에 가르쳤더니만 이것도 식상 과다여서일까요? 방송 듣고 딱 저희 이야기라 궁금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목이 미약한 아내의 허리가 꼭 나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때문에 덩달아 저도 술도 못 먹고 죽겠습니다. 아 재밌는 분이에요. 뭐 이거 뭐 본인 얘기를 다 해놓고 자기가 다 했어 이미 얘기를. 네. 그러니까 왜 인간분이 목처럼 이렇게 크지 않냐? 당연하죠. 목이 이게 발달한 게 아니라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면 없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목이 일단 문제가 두 분 다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아내분은 오늘 왜 이렇게 삼합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내분은 병화가 3개가 떴는데 네. 천간에 네. 지지는 또 신자진 합수예요. 지지는 또 전부 지지가 또 물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분의 명식은 2개밖에 없어요. 불하고 물하고. 네. 굉장히 강렬하죠. 아내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진짜 궁금한데요. 네. 뭘 하시는 분일까? 남편 우리 썸머메일 분도 굉장히 궁금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아내분은 진짜 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통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수의 기운을 드러내서 네. 근데 물론 이 병화는요 이게 워낙 특출한 오행이기 때문에 이제 곧또 마칠 화에 때쯤에 화에 대한 이제 설명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네. 이 병화는 군왕지화라고 해서 네. 이제 모든 화 모든 양 중에 어뜸이거든요. 그러니까 병화 하나만으로도 임수 두 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병화가 세 개가 뜨으니 네. 뭐 이 정도 뭐 술 정도 충분히 대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운데서 이것을 이제 이 유통시켜주는 네. 수에서 목으로 흐르고 목에서 화로 흐르는 이 유통의 이제 이른바 포털로서의 목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근데 남편분을 잘 만나신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네. 굉장히 둘이서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그런데 이분의 이제 이 대운을 보면요. 네. 지금 34세가 오는 동안에 계속 화토로만 흘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의 그 목의 기운에 그리고 그 뒤에 36, 46도 계속 금으로 흘러요. 네. 그러니까 50년을 이 목의 힘을 다 빼가는 기운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기미대운에 이제 이 경신대운 들어가기 전에 기미대운의 막바지 그것도 이제 올해가 또 뭡니까 병신년입니다. 네. 내년은 정유고요. 그러니까 전부 목하고는 상관없는 기운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정말 좀 집중적인 이제 이 그 목을 공격하는 기운이 너무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이 지장간에 있는 이 목들이 공격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기분 잘 알 걸 나스는 그 무목 사주인데 네. 시장간에 어슬프게 있는 목 하나 때문에 뻑하면 허리 아프고 지금도 그치. 그러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뻣뻣하게 앉아 있죠. 그러니까 참 이런 분들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남들이 볼 때 깨병이라고 할 만큼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그렇게 돼요. 네. 갑자기 정말 그런 경우를 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남편분도 워낙 목의 기운이 왕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운에서 조금만 봐줘주면 되는데 대운이 너무 목에서 그 목의 그러면 기운을 남편분 안 만나셨으면 더 큰일 나실 뻔하셨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뭐 경추 여추 모두가 이렇게 큰 탈이 나는 것은 그러면 그 목 기운을 끌어다 쓰는 뭐 일을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경우는 이미 지금 그 발병을 한 거잖아요. 디스크가 발병을 네. 했고, 네. 뭐 경추의 대상포진까지 발병했으니까 이거는 일단 뭐 지금 예방의 상태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최대한 의사의 처치를 지금 척추 신경 차단술 치료를 몇 회씩 계속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시다는 얘기래요. 이게 너무 안쓰럽대요. 옆에서 보기가. 이름만 들어도 이게 끔찍하네요. 척추 신경 차단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는 운동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 척추를 네. 고추 세우는 네. 그런 운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이제 척추 근육을 또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척추만 바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척추를 딱 잡아주는 네. 이 근육들도 이렇게 강화시키고 기립근인가요? 네. 그런 것들 그런 이제 굉장히 오랜 왜냐하면 굉장히 그 대운 자체가 오래도록 이렇게 그 목과는 참 인연 없이 흐르기 때문에 네. 스스로 이제 자구책을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것은요. 오히려 다음 대운이 경신 대운이 더 힘든 이제 이 목을 아주 내놓고 공격하는 네. 맛 좀 봐라 조선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진짜 목을 내놓고 공격하는 기운이 지금 들어오는 직전에 지금 이미 탈이 났다라는 게
사실 18년부터 경신 대운이신데 지금 16년 말부터 척추에 문제가 생기시고 이게 이미 이제 지금 올해가 아까도 말했지만 금기운에. 병신 정준이니까 네. 이제 그 본격적인 경신 대운이 오기 전에 이미 세운에서 이제 금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아, 어, 남편분은요? 남편분은 남편은 허리 염자니까 뭐 네. 그렇게 부인에 비해서 뭐 그렇게 그 숭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그 고립인 경우가 제일 문제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없는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과다의 이런 순인데 네. 과다 이런 정도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남편분도 이런 문제가 생기냐? 네. 남편분은요 네. 또 재밌는 게 삼합은 아닌데 네. 인사신 삼형이 네네. 이 또 원고간에 이렇게 아.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딱 예쁘게 있네요. 예. 그래서 저희 남편분 하시는 일이 좀 굉장히 궁금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삼형이 이렇게 이제 안에 있으면 이제 극단적인 양상이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제 이른바 합은 묶이는 힘이고 네. 충은 부딪히는 힘이고 네. 형은 가두는 힘이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기가 말만 하면 진지한 법정 분위기가 된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이 법조, 감찰, 사법, 뭐 경찰, 뭐 이런 쪽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가 되게 많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형은 뭐냐면 이제 사고, 수술, 질병 이런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다쳤어요. 그럼 네. 입원 막 깁스하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네. 갇히는 거잖아요. 아,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다 형이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목이 과다한 데다가 인사신 사명을 안고 있으니 네. 뼈에 관해서 언젠가는 한번 탈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입원을 한번 하실 수 있다. 굉장히 그 탈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진대운의 이제 이 진토소운인데 네. 이 진토는 또 인묘진 방합을 이루게 됩니다. 임묘진. 예. 또 목으로 본래 이 목이 과다한데 이게 진토가 토가 아니고 이 목으로 힘으로 쓸려 들어가면서 결국에 이제 이 과다병이죠. 네. 과다에 의한 근데 이제 그게 염자 정도 물론 염자도 이렇게 그 함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요. 그렇죠. 이런 게 시발이 될 수 있어요. 평소에 문제가 없다가 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음, 네,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남편분보다는 지금 아내분의 네, 감각이 아내분이 네. 근데 다행스러운 게 두 분의 관계는 네. 다른 대인 관계는 별로라도 좀 부부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하고 굉장히 동지애적인 아니, 그런 예. 것이 있어요. 네, 이 남편분이 지금 목을 종류별로 다 가지고 계세요. 네, 맞아요. 갑을, 네. 임묘 다 갖고 네, 있습니다. 세트바리로 그냥 아주 네.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해드려서 이미 이제 이 아내분이 사실은 이미 발병을 했기 때문에 예. 발병이 전이라면 좀 이러이러한 그 방어를 최대한 해야 되기 때문에 발병하는 데는 어쩔 수 없죠. 병원의 도움을 얻어야 되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마음은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그 투병 기간을 줄인다.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거 너무 좋아. 특히 이렇게 목 기운이 본인이 왕산하게 이거는요 아내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신의 이미 과다하게 이제 지금 임묘진 방학까지 돼가지고 지금 목이 넘쳐나다 못해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이게 빨리 대방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진짜 식상은 케어거든요. 엄마가 아들을 자식을 네. 돌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이죠. 그래서 이 목 식상의 기운을 아낌없이 아내한테 마치 막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이때 해주시면요 정말 뭐 쾌유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기억들을 공유한다라는 것이 또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시잖아요. 예. 또 어린 아내 입장에서는 네.
나중에 이제 나왔을 때 아 우리 오빠. 우리 오빠죠. 완전히 오빠가 되는 겁니다. 아 나도 그리고 오빠가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 예. 오빠가 되고 몇 배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 예. 이럴 때가 아 이럴 요때 때가 잘해. 요때가 혹이다 이런 생각을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아, 뭔가 아름답게 나가다가 마음 마지막에 좀. 제가 한 가지 이제 정신과 의사라서 잘 모르지만 네네. 이제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네. 아내 요추에 허리 디스크 발병했다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부인께서 제일 중요한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네. 파워워킹. 아 저한테도 추천해 주시는. 파워워킹을 하면 네. 허리 디스크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수 있고 허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디스크가 더 빠져나오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상태가 좀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시면 남편과 함께 같이 파워워킹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걷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파워워킹 하면 될 것 같고 파워워킹 하는 방법은 네. 내비게이션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파워워킹 동영상들도 많이 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힘들지 좀 바보 않습니다. 같은데 그렇게 그러려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허리 근육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불 모아 추천하시는 네. 방법이시군요. 그리고 이제 경추에 대상포진 생긴 것도 아마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파워워킹을 하면 이제 그 면역 기능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대상포진에 요즘 약이 좋아서 약 잘 복용하시면 완치될 거고 다음에 또 대상포진이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대상포진 재발하지 않으려면 파워워킹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저희가 정신적인 조언 외에도 이렇게 약간 처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네. 되게 좋네요. 저희가 원래 지금 댓글이 하나 더 남아 있긴 한데 잠깐 좀 쉬어가야 할 듯합니다. 네. 강 선생님 중간 지금 몰래 졸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댓글 하나 마지막 댓글 하나를 남겨둔 상태에서 이건 2부에서 다루지 뭐. 네,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네. 입으로 돌아올 건데요. 정말 속사포 같이 달렸습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내용을 좀 전달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대본을 찾고 있는데요. 잠시만. 정신 차려. 약이 너무 독해갖고 나 안 먹어. 네, 이렇게 2부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사실 1부가 올해 마지막으로 업로드가 될 거고요. 2부가 내년에 업로드가 됩니다, 선생님. 예,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인사는 좀 드리고 저희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안 했더라고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너무 생일날 우리가 왜 지랄해?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튼 뭐 한 해 마무리는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일부 마칠 때 예, 일단 16년 마지막 네. 방송 업로드니까요. 네, 올해는 참 병신년 참 병신년 세상이 굉장히 뒤숭숭하게 요동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또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또 이 위대한 그 잠재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뿌듯한 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의 참 우리 장삼 이사들의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은 앞으로도 점점 미국에서는 금리를 또 인상한다 그러고 벌써부터 이제 뭐 한국은행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좀 힘든 그 하루하루의 우리 생활에 예상되는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존엄성과 그리고 나의 존엄이 우리 모두의 존엄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그 의지와 희망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그것마저 잃는다면 우리는 진짜 바로 개돼지가 된다. 아이고. 라는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싸워나가는 정유년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네. 끝인가요? 예. 예. 열중샷하고 듣게 되네요. 갑자기 돌변하셔가지고. 예.
어쨌건 올 한 해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저희 방송도 고생 많으셨고 그죠? 뭐 좀 이따가 2부 바로 녹음할 거라서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여튼 2016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에 뵙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되게 어색해. 이런 거 되게 싫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네.